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혀는 맛을 구별하고 음식을 씹고 삼킬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이 혀 건강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 주제는 혀가 굳는다입니다. 이 혀가 굳는 증상과 전반적인 혀 건강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혀가 굳는다입니다. 혀가 뻣뻣하거나 굳는다. 혀에 이상이 있다. 상당히 공포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혀가 잘 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는 혀가 굳는다, 혀가 뻣뻣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뇌질환, 중풍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상당히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합니다. 안면 마비도 마찬가지죠. 안면이 뻣뻣하다, 또는 손가락이 뻣뻣하다, 굳는다, 감각이 이상하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뇌에 이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혀가 굳는다, 이것은 뇌에 검사를 하도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혀가 뻣뻣하게 굳거나 감각이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하고 또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혀는 한의학에서 어느 장기와 연관이 있는가? 물론 전신의 모든 장기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혀가 가장 연관이 많은 장기는 심장입니다. 또 그 다음은 이제 콩팥신, 신장입니다. 하트, 심장과 신장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관이 많은 것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혀는 심장의 싹이다 이랬습니다. 또는 심장의 구멍은 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심장의 싹이라는 얘기는 심장과 연관돼서 혀에 어떤 병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심장은 한의학에서는 이제 심장은 화의 장기입니다. 화, 스트레스. 그래서 심장에 어떠한 감각이 이상이 오거나 심장이 뻣뻣하거나 이럴 때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심장과 관련된 체질, 예를 들어서 얼굴이 붉다든지,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진다든지, 눈이 동그랗다든지, 입술이 얇다든지, 입술 상순이 뾰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죠. 스스로 자신을 볶는 경향이 있죠.
너무너무 착하죠. 예의 바르고 틀림없고 이런 사람들이 대충 보면 심장과 연관되는 병들이 잘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요만한 무슨 얘기를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을 상하는 건드리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는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그것이 계속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증상도 나타나지만 혀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혓바늘이 돋는다. 혀에 구멍이 나는 구내염이 생긴다. 또는 갈라진다. 또는 혀가 바짝바짝 마른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초기 증상이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혀가 뻣뻣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굳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심장이 싹이라는 것이 혀는 심장의 구멍은 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한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가. 아무리 현대의학으로 잘 안 되던 이런 증상들, 특히 혀가 뻣뻣하다든지 이런 증상들, 혀가 화끈화끈거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잘 안 되는데 한의학 관점에서 치료를 하면 잘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 혀는 심장의 싹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 심장의 구멍은 혀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신장과 연관되는데 신의 진액이 혀끝으로 나온다. 대개 상중하로 인체를 나눌 때 상부는 맑을 청, 맑아야 되죠. 열이 나서는 안 되죠. 더워서는 안 되죠. 근데 상중하로 볼 때 하는 밑에 부분은 따뜻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심장과 관련되는 사람들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차고 위는 열이 납니다. 그럴 때 이 신장과 관련돼서 혀가 뻣뻣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을 꺼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밑에 콩팥 기운을 좋게 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밑에를 데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 허화가 떴던 것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혀가 뻣뻣하거나 혀가 굳는 현상이 또는 혀를 자꾸 깨민대는 사람들도 있죠. 나도 모르게 밥을 씹다가 또는 말을 하다가 혀를 깨문다는 사람들이 있죠. 볼을 깨문다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화수의 조화가 깨진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고통을 많이 받는데요. 검사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혀가 굳는 현상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심화가에 의해서 왔을 때는 황련탕이라는 걸 쓰고 또는 상열하한, 이게 상하죠. 심장과 콩팥입니다. 상열하한. 이게 잘못된 거죠. 상열하한이죠. 원래는 위는 맑아야 되는데 허화가 뜬 거란 말이에요. 밑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차진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된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거에 의해서 혀가 굳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신선복귀탕이라는 이런 처방을 써서 치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얼굴이 펄게서 오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 손발도 뜨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발은 냉골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열하는. 이와 같이 혀가 굳는 경우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중풍에서 오는 것인가? 뇌 검사상의 이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고 뇌 이상이 없는데도 혀가 굳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한의학적으로 볼 때 심장과 콩팥, 심신과 연관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한의학적으로 진단해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